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해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박종호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별탈 없으셨죠? 예, 저도 별탈 없었고요. 네네. 뭐 오히려 저도 저번에 농업 얘기하고 나서 네. 나도 옥상에서 뭘 해볼까 생각하고 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스마트팜 얘기. 예, 네네. 하긴 교수님은 진짜로 워낙 정보가 빠르시니까 또 인생 계획도 막 되게 다양하게 세우실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뭐 새로운 거 보면 네. 꼭 조그맣게 해보려고 하고 그런 건 음.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저희에게 또 어떤 정보를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요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 뜨거운 뜨거운 뭐 산업, 바로 언택트. 많이 들어보셨죠? 언택트. 네. 오늘은 언택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이 단어는 다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이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 본 적은 아마 지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네. 약간 이게 조합된 언어로서 네. 그동안은 접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접촉이라고 해서 언을 붙여서 언택트가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ICT 강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언택트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해왔죠. 네. 사실 그동안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했던 네. 대표적인 사례 뭐 기억하고 계세요? 요즘에요? 예, 요즘이든 뭐 옛날이든. 택배 네. 기사님이 이렇게 얼굴 보고 주지 않고 그냥 벨 누르고 집 앞에 놔두고 가신다든지 맞습니다. 택배 함에 놔두신다든지. 그 비디오폰도 당연히 네. 언택트 기술 중에 하나고요. 또 뭐 있으셨어요? 저는 은행 큰 거래는 안 하지만 은행 같은 건 안 간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렇죠. 사실 인터넷 배킹도 이제 언택트 기술 중에 일환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동안 사실 좀 더 우리가 언택트 기술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해외보다 언택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네. 않았던 나라가 오히려 우리나라예요. 어. 대표적으로 뭐에 덜 활용했었냐면 회사 생활할 때 아. 덜 활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이 뭐 정부기관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그 당시 국가에서 이제 광화문이나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와 세종에 있는 청사가 화상회의를 이제 빈번히 해야 되니 네. 모든 회의실마다 화상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을 다 돈 주고 다 구비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난 7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면서 화상회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아, 진짜요? 왜 안 했을까요? 왜 그러지? 그거죠. 그래도 이왕이면 얼굴 얼굴 보고 보고. 얘기해야지. 얼굴 어떻게 보고. 화면 보고 얘기하나 이런 거가 있었던 아. 거죠.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와 똑같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진작부터 이런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서 말 그대로 구글은요. 전 직원이 출퇴근 시간이 다 10년 전부터 자율이었습니다. 와, 10년 전부터요? 예. 아, 진짜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 자율이다 하면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싶으세요? 한 뭐 11시, 12시 출근하고 한 6, 7시? 어떠세요? 저는 좀 야행성이기 때문에 저랑 무지막히 비슷하다. 출근해서 네. 좀 밤 늦게까지도 괜찮으니까 네. 한 뭐 2시 출근해서 한 10시에 퇴근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어. 구글은 모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10년 와. 전부터. 실제로. 네. 우와. 그래서 한 분은 2시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고 한 분은 난 수요일은 그냥 일하기가 싫어. 수요일 일을 안 하고 목요일 날 2배 가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열 몇 시간. 자율이구나. 자율. 예. 그렇게 진작부터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그동안 어떤 관습적으로 네. 그래도 같이 출근을 같이 해야지 했는데 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요구사항으로 다들 네. 자가근무를 하고 해봤더니만 회사의 CEO들, 회장님들 또는 사장님들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래서 일이 되겠느냐 했다가 네. 2, 3개월 해봤더니 이거 잘 되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와, 진작에 실제로 아무 문제만 없는 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어허. 그렇게 왜? 해서 건물에 불을 다 꺼도 되잖아요. 와. 그 사옥 전체를 출근을 안 하니까 관리비도 덜 들어, 그렇겠네요. 전기료 수도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네. 사장님들도 우리 뭐 직원 난 7명, 6명 두고 이제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그동안 이 직원들이 회사에 출근할 때 그 지옥철 타고 네. 아침 9시에 오다 보니까 땀에 쩔어서 아침 9시부터도 일을 대부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땀 식히고 화장실 갔다 씻고 오고 막 하면 분 10시, 9시 반? 이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니 자기는 솔직히 그 사장님 마음에는
9시부터 일할 거라고 생각해서 월급을 준 건데 10시부터 일을 하니 좀 마음이 좀 그랬고 그렇다고 10시부터 출근하기 시키면 또 11시부터 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게 테헤란로까지 출근하지 말고 일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도 다 근무하고 우리 카톡으로 회의하자 아니면 뭘로 회의하자 했더니 9시부터 다들 회의 서류를 보내고 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와, 오히려. 맞아. 그리고 사무실은 불 끄고 다 하니까 관리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나는 앞으로도 이런 자율근무,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도입시킬 겁니다라는 게 보편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 확실히 세상이 코로나19 이후와 전후로 바뀌겠네요. 완전히 바뀐 완전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회사의 근무 행태도 언택트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언택트 기술이 이제 좀 더 여러 군데 이제 활용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히 21세기의 초반기와 지금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느냐? 21세기 초창기 회사들의 모든 주안점은 촉감으로 승부하는 거였어요. 촉감이요? 예.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스마트폰, 터치 스크린, 키오스크 다 우리가 뭘로 소통하나요? 손가락. 누르잖아요, 화면을. 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성능이 좋다, 나쁘다를 좌지우지하는 제일 중요한 건 터치감이 좋은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촉감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높이는데 혈안이 돼 있었는데 사실 이 언택트 상황에서 이 촉감이라는 건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얼굴은 안 봤지만 모두 같은 매체에 손을 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만졌던 물건들을 또 손을 대기가 약간 깨림직하게 됐죠.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버튼. 맞아. 또 뭐가 있을까요? 문. 맞아요. 자동문도 그렇고 화장실 그냥 문 열 때도 네, 그렇고 화장실도 네.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그 뭐죠? 항균 항균 필름 필름. 이걸 붙여놨는데 그것도 이제 너덜너덜해졌어요. 두 달 맞더라고요, 됐더니. 그것도 예. 뚫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언택트 기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촉감으로 소통하는 방식은 이제 끝나가는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대표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랩실에서 이제 시도되고 있는 게 모션으로 해버리자. 그러니까 자동문 아이고, 있으면, 로봇처럼. 네, 자동문 있으면 자동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쓱 하면 자동문이 열리고, 쓱 하면 닫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터치를 안 해도 되지 않냐? 우리가 얼굴은 안 봤지만 같은 물건을 만짐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여러 간접적 접촉, 그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차단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모션 인식 기술이 되게 발달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션 말고 우리가 이런 매체를 조작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소리. 빙고. 오. 맞습니다. 음성인식. 예. 사실 재작년에는 굉장히 이게 이슈였다. 요즘 한풀 꺾인 게 인공지능 스피커. 맞아요. 네. 이게 왜 꺾였는지 여쭤봤더니 많은 유저들이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말하기가 뻘쭘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음악 틀어줘 이 얘기가 혼자 있을 아직, 때. 좀 머쓱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자기가 키고 버튼 누르고 했었는데 그런데 공공 장소에서는 충분히 적용할 만하죠. 엘리베이터 타서 우리가 불편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엘리베이터 사람 가득 타 있으면 낑겨가지고 막 누르려고 죄송한데 하는데 좀 예, 눌러주시면 안 돼요? 눌러주세요 막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7층 하면 7층 눌러지고 12층 눌러지는 거죠. 이런 걸로 괜찮네. 예. 그래서 이제 언택트에 대한 이 화두가 되면서 촉감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기술 발전해서 그런지 촉감이 시대 짧네요. 네. 점점 그러네, 짧아지겠네요. 그러네. 그렇죠. 그럼 다음 웨이브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리나 모션.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택트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술 패러다임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거 우리 꼬리곰탕 저 시청자분들도 나는 그동안 터치 패널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계속 직업을 디벨롭하고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이번에 자연어 처리라든가 음성 인식 전문가가 된다든가 모션 인식 전문가로 발돋움하겠다. 창업을 해도 그걸로 해보겠다. 저는 이걸로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동안 이런 언택트 환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은행 거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택배 배달 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초창기에 우리가 언택트 환경이라고 주목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도 제한적으로나마 우리가 택트 환경이 있었던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 또 봐야 되고 네, 맞아요. 뭐 그건 뭐 이제 통장 개설까지만 하더라도 카카오뱅크 같은 건 안 해도 되는데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이건 꼭 나와야 된다든가. 맞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누리거나 아니면 어떤 운송이나 이런 서비스를 누릴 때도 어느 접점에는 또 택트 순간이 있어요. 언택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환경은 완벽하게 언택트 상황을 구현하기 위한 걸로 지금 진화 발전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서비스에서 대출 분야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사람 뭘 믿고 내가 1,000만 원을 대출해 그렇죠. 줄지 1억을 대출해 줄지 뭘로 결정하느냐 했었을 때 이것도 언택트 기술이 활용되는 범주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내가 인터넷에서 주로 입력했던 키워드라든가 내가 이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의 신용 정보를 다시 평가하는 그런 우와. 기술들이 발달하고 와, 있어요. 무섭다 그거. 야, 네. 큰일인데요. 자,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뱅킹 할 때 뭔가 대출을 받거나 뭔가 인터넷 뱅킹 하려면 무슨 옆에 프로그램 잔뜩 깔리잖아요. 맞아요. 뭐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도 안내. 깔리고 뭐 이런 게 깔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외부의 어떤 그 세력으로부터 내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이 고객의 신용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게 유럽에서는 깔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혹시 우리 대출 받을 때요. 이런저런 항목을 막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이름 넣고 주소 넣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주로 넣으세요? 다음 항목을 넣을 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거기까지 커서를 갖다 대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세요? 탭키. 어떠세요? 탭키가 뭐야? 그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거 넘어가는. 네네네. 아, 예. 그쵸. 네네. 그걸 주로 하세요? 네네. 아, 두 분은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선 탭키를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정보화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음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마우스로 다음 그 커서 빈칸 있잖아요. 거기에 그걸 갖다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다고 판단을 하는군요. 가만히 비교를 해봤더니만 이 신용정보 회사들이 탭키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 다음 정보를 기입하는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걸 다음 정보 기입한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그램 깔릴 때 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확인하는 걸 봤더니 탭키를 이용해서 다음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이 실직을 했었을 때 재취업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오. 왜? 이미 정보화 사회에 적응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 하나로도. 근데 마우스를 이용하면 얼마나 느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재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적응을 못할 가능성이 많다든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인터넷 뱅킹 할 때 어떤 키를 사용하느냐를 바탕으로도 나의 신용 등급에 다시 편차를 주고 있다는 거죠. 교수님,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문이지만 예. 아이러니한 현실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맥을 쓰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또 따로 하겠네요. 있겠죠, 그럼요. 메커니즘이 진짜. 다른 거죠. 네. 야, 이거 만약에 엄마 미안, 나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그거 잠깐만 그 인터넷으로 이력서 좀 대신 좀 써줘봐. 신용등급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대신 이제 이거 하나만 보진 않죠. 네네. 여러 가지 동시에 다 보는데 또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뭐 또 은행에 가지 않고 어떤 사이트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 우리 대출 받으려면 뭔가 또 약관이 잔뜩 나오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근데 그걸 약관 다 스크롤 내려가면서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어떠세요? 안 읽고 그냥 맨 밑에서 동의만 하고. 전체 동의. 네. 어떠세요? 저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건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이유예요.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신용을 중요시 여기고 이 신용에 내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은 혹시 보통 거래약관에 뭐 있는 거야 하면서 꼼꼼하죠. 스크롤을 내리면서 읽어보는 기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을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뭐 전체 동의 해서 그냥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용평가를 할 때 스크롤을 내리면서 조금씩 읽어보는 사람들이 자기 신용이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훨씬 민감하게 여기면서 대출을 제 날짜에 갚고 연체되지 않게끔 훨씬 관리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스크롤이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이걸로도 그것도 또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를 하는 거죠. 와. 점차 그런 추세 그렇게 반영되는 추세가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이미 돼서 그걸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많은 그 혹시 뭐 부가세 신고날 같은 경우 경동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 있는 은행 지점을 가보면 북새통을 이뤄요. 그럼 직접 얼마나 오는구나, 찝찝하시겠어요. 직접. 요즘은 직접 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은행에서는 안 오게 하는 게 고객의 서비스를 더 높여주는 건데 그쵸. 안 오게 할 방법은 없고 왜 자꾸 뭘 확인해 봐야 되니까 와서 서류를 받아야 되고 네. 근데 서류를 안 받게 하고 안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객들도 편하고 그러잖아요. 예. 바로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던 이런 기술들을 이제 우리 금융권도 선도적으로 도입해서 완전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빨리 하게 된 거죠. 교수님 제 취미가 네. 드림카나 제가 네. 살고 싶은 집을 찾아보는 네. 게 제 취미인데 그런 거 하면 신용등급 좀 올라가서 요즘 돈이 좀 있나 보네. 이거 맨날 이런 거 찾아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언택트 기술은 계속 조금씩 발달을 해왔었다. 네. 하지만 여러 우리 관습과 습관 이런 아니면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도입되거나 활용되지 않았었지만 네. 이제 코로나19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리는 상황에서 이게 사회 전반적인 보편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언택트의 어떤 장점들이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오늘도 설명 네. 듣지만 저는 그 약간 좀 안 좋은 것도 느끼는 게 저희 딸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한 뭐 몇 달째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그래도라는 말이 참 그 뭐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육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질서를 또 배워나가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그건 교육 쪽은 좀 아쉬운 것 같던데요,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언택트 기술이 보건이나 위생 때문에 우리가 도입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이게 장점만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나마 우리가 내가 개인이 아니라 어떤 멤버의 소속이라든가 우린 공동체라고 인식했던 가장 요즘 중요한 화두는 학교, 네. 직장 네. 거기에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스킨십. 스킨십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한 회사의 구성원이야. 우리는 같은 뭐 동문이라는 요즘 표현 쓰나요? 뭐 하여튼 같은 네네네. 급부야 이런 네.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점점 희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점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라 할까요? 그 어떤 내가 한 개인으로서 무엇에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 것이냐. 또 우리 인간은 또 집단에 구성되고 싶고 네. 소속되고 싶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결핍, 어떤 구성원의 멤버로서의 결핍을 어디서 채워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학계에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타주의라든가 협동심보다는 뭐 사실 개인주의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기주의는 아니니까. 그렇죠. 너에게 피해를 안 주지만 나는 존중받고 싶어. 네. 약간 이런 사회 문화가 훨씬 더 이제 더 부각될 것 같다라는 네.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 자, 언택트 기술로 유발될 하나의 이제 부작용 이미 하나 찝어주셨잖아요. 또 뭐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 직업방송이라는 걸 제가 힌트로 드릴게요. 직업과 관련된 언택트 뭐가 있어요? 사라지는 직업이 많겠다. 직업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어. 급감할 거예요. 인공지능의 4차 산업혁명보다도 오히려 언택트 때문에 급감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텍트를 기반으로 하던 많은 산업들이 지금 고사 위기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지지난주에 긴급 대책회의 같은 데를 갔던 데가 전시박람회 협회들이었어요. 전시박람회. 예. 전시박람회는 뭐 코엑스, 킨텍스, 네. 백스코 이런 데 수만 명이 와가지고 막 보고 그런 거잖아요. 국가가 이제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그런데 웬만하면 싫죠. 가기 싫어진 거예요. 네. 그랬더니만 그런 분야를 종사하던 그런 회사, 그런 분야에 종사하던 사람들 전부 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뮤지컬, 공연, 연극 다 그런 지금 위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그동안 접촉을 기반으로 했던 곳에서 지금 두 가지인데 아예 안타깝게도 접거나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언택트화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추세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그분들에게 이 위기를
꼭 기회로 전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네. 말씀드리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원래 이거는 항상 얼굴 보고 했던 게 완벽하게 얼굴 안 보고 하는 것으로 바뀐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뭐지? 퀴즈에 뭘까요? 원래- 두 분도 여태까지 성장하시면서 여길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하는 얼굴 보고 있는데 원래 얼굴 안 이제는 확실히 얼굴 안 보고 해도 된다? 네, 안 보고 해도 된다.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안 보고 하는 시장이 더 커졌어요. 지금도 보고 하는 시장도 있지만 뭘까요? 진짜 오. 너무 맞히고 싶다 근데. 아 우리 또 퀴즈네 오늘. 네. 아까 사실 언급했던 단어 중에 있었어요. 바로 교육이죠, 교육. 수학. 그렇죠. 인터넷 강의. 예. 아. 저만 하더라도 이러면 제 나이가 밝혀지는데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대입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당시 이런 학원 이름 말해도 돼요? 예. 서울역 앞에 있는 단과 학원에서 데일 제가 학원?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뭐 지금 없어지지 아, 않았나요? 없어져서 있나? 괜찮구나. 모르겠다. 네. 모르겠어요, 잘. 하여튼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이잖아요. 학원에서 이제 네. 단과 끊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도 그 추억이 있어요. 새벽같이 수강증 끊으러 맞아요, 일찍 일어나서 맞아요. 줄 서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네네네. 근데 요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무슨 옛날 말씀이세요가 되는 사람이죠. 거예요. 네. 예. 그 어떻게 됐느냐? 말 그대로 다 인강, 온라인 강의, 네. 화상 강의 이거잖아요. 음. 그래서 교육 시장 자체가 싹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오프라인만 사실 존재했던 시장이 있었었고 맞아요. 그러다가 선도적으로 몇몇 강사들이 온라인 강의를 올려서 떴죠. 오프라인을 못 듣는 사람이 부분적으로 온라인을 하는 시장으로 이제 하다가 슬슬 그 시장이 커서 완전히 뜬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너도 수혜자 아니야? 저도 수혜자죠. 왜냐면 이 온라인 강사를 패러디하니까. 아, 그렇겠네. 그러시네. 저도 봤어요. 어.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강의가 이제 진짜 대강사는 이제 온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강의하는 회사들, 학원 회사들을 물어봤더니 매출 규모가 온라인이 90%고 오프라인이 10%래요. 완전히 상상 이상인데? 그렇죠. 완전히 업의 정의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 업의 정의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의 상황도 바뀌었어요. 언택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있는데 네. 옛날에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타 강사, 2타 강사, 3타 강사예요. 네. 옛날에 온라인 강의가 없었을 때 네. 우리 셋의 매출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1타, 2타, 3타의 강사의 매출액이. 얼추 비슷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수강증 끊으러 갔던 얘기 네. 한번 다시 네, 돌이켜보면 1타 강사 수업을 들으려고 새벽까지 갔는데 늦잠 잤어. 네. 그래서 여기 600명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줄 섰다가 앞에서 끊겨버린 거예요. 그럼 이 600명이 못 들어가니까 바로 2타 강사 줄 서야 2타로 되잖아요. 가고 3타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했는데 줄 못 섰어. 그럼 3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에는 수강생 다 찼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들어야 되니 계단식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20년 제가 저 1타 강사 수업을 대치동 오프라인 학원에서 직접 들으려고 대치동 갔더니만 1000명 수강생 강의실 다 마감이 됐대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라인으로 신청.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들으면 되지 못하러 2등을 네, 들어요. 제일 잘 가르친다고 하고 제일 성적 만료된다고 하는데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선도적으로 언택트, 비대면 환경을 구축했던 교육 시장을만 보면 어떻게 됐느냐? 1등과 2등, 3등 기타 강사들의 매출액이라고 했다가 소득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금만 몇십억 낸다고 하시니까. 그 얘기도 저 들었어요. 예. 자,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 비대면 상황이 이제 이런 교육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자꾸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비대면 환경이 구축되던 시장, 그 다음 유발될 환경은 뭐다? 소득 분포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할 거다. 왜? 옛날에는 나는 그분한테 서울에 가서 그분 얼굴 보고 그걸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서울까지 가기 힘들었었는데 울릉도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땅끝 해남마을에 있던 화상으로 그분한테 부탁하지 뭐 이렇게 돼버리니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와. 이게 언택트의 두 번째 단점입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말씀하셨던 그 학원을 네, 저희 아버님이 영어 강사하셨거든요. 대박. 그래서 네. 그때는 강사들마다 수강 기호라는 게 있었어요.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아버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막 전날부터 와 있다는 얘기도 저도 어렸을 때 얼핏 들어왔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이건 수능으로 바뀌는 걸 떠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온라인 교육이 침투하면서
지금 학원 강사분들 아버지 저희 뭐 동료분들 다 다른 일 하세요. 진짜로 실제로. 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떠나신 거네요. 그죠? 자연스럽게 떠나게 네. 됐고 그리고 네. 또 뭐 아예 온라인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신데 아. 이미 기존의 온라인을 꽉 잡고 있는 있으니까. 강사들이 많은 것 같고 음. 그런 거 보면서 아버지도 항상 야 진짜 세상이 달라졌음을 온몸으로 느낀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우리 꼬리곰탕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보다는 이제 막 미래를 맞아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걸 꼭 가져왔던 이유가 언택트로 인해서 세상이 또 한번 크게 바뀔 거예요. 아까 아버님 시대 얘기를 한 것처럼. 네.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주력 산업, 주력 분야 여기가 언택트로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를 모니터해 가시면서 거기에 부합하게끔 커리어 패스를 잡기를 저는 지금부터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렇다면 이제 언택트가 여기저기 차용될 거니 난 그냥 언택트 전문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터치가 아니라 뭐다? 음성이나 모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셨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은 이 소리나 모션을 더 사용하는 거는 더 늦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늦어졌거나 아예 안 안 올 왔거나?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관과 관습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컴퓨터 자판 있잖아요. 그거를 영문으로 뭐라 부르냐면 쿼티 네, 자판이라고 쿼티. 부릅니다. 네. 그걸 왜 쿼티 자판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쿼티? 그 영문 자판 맨 윗줄을 보면 그게 바로 그 QWERTY로 돼 있어요. 진짜요? 그 순서 때문에 쿼티 자판이라고 쿼티라고. 불러요. 근데 그 쿼티 자판 이름을 붙인 이유가 옛날에 타자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서 쿼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쿼티라는 타자기 만드는 회사가 타자기를 홍보하는 영업사원들은 진짜 타이피스트들이 아니니까 네. 이걸 잘 못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타자기 잘 작동합니다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네 회사명인 쿼티를 치면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때 타자기는 화살이 이렇게 나와서 네. 딱딱 치는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도록 제일 윗줄에 쿼티 자기 상호를 넣은 그렇게 거예요. 하면은 그렇게 되게끔. 그래서 고정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쿼티를 넣으면서 잘 되죠라고 하려고 상호명이 아직도 붙어 있는 건데 그 뒤에 뭐 IMF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뒤에 MIT라든가 세계적인 그 미국의 인체공학, 인간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네. 이게 그 자판이 특정 회사 자판이 붙어 있으면 이게 가장 효율화된 게 아니잖아요. 자판 배열이. 그렇죠. 영어 사전을 전체를 드러나 봤더니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I라면 I는 우리가 제일 잘 사용하는 손가락에 그게 그쵸, 누르게 그쵸. 만들고 제일 덜 사용하는 게 Z라면 그건 우리 제일 안 사용하는 뭐 새끼손가락으로 치게 만든다든가. 네. 그래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자판을 우리 타이핑 치는 게 훨씬 더 높아질 텐데 그 시도를 몇 번 했었어요. 네. 다 실패했어요. 왜? 익숙해져 버렸구나.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미 쿼티라는 자판이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데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세기 동안 그 시도가 다 실패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촉각의 시대가 계속 갈 수도 있었겠죠. 이미 익숙해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 크게 흔들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계속 부분적으로 촉각은 유지되겠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 많은 분야에서 특히 완전히 멸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의 의사들 같은 경우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어떻게 자동문을 여냐면 네. 이렇게 열어요. 이걸로 이거 손은 감히 만지면 안 되잖아요. 멸균 상태니까 이렇게 열거나 발로 열어요. 네. 그런데 그거 터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생각이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쓱 하면 모션으로 하면 열리는 거죠. 이야, 열려라 참깨 시대네 진짜. 그렇죠. 말로 하던가. 좋습니다. 진짜 너무 세상이 우리 꼬리곰탕 시작할 때와는 또 다르게 바뀌었네. 달라졌어요. 정말.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맞아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뭐 새로운 미래가 설레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면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난세의 영웅이라고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유 뭐 불러주시면 와야죠. 예. 안 바쁘신가요? 안 바쁩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저희의
정말 돈 주고 봐야 되는 이런 강의를 맞습니다. 무료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꼬리공탄과 늘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들고 알찬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기들 안녕. 두기 잘 가.